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릴게요. 박수 소리가 좀 작아. 감성 더 크게.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현주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좀 운동할 때도 다리가 좀 안 좋았었는데 좀 다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현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사실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기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경기장에 옛날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천에서 중학생 때 리듬체조 대회를 하러 왔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또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경기하는 모습으로 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뵙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저를 아시죠? 저를 아시나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요즘 정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뭐 5살, 6살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사진 찍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싫다고 하더라고요.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2016년도 리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리듬체조 선수 생활에서 은퇴를 했고요. 네, 은퇴 3년차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소년제의 선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PPT 한번 첫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끝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23살에 은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보통 제가 이제 방송이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리듬체조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라고 정말 질문을 많이 하세요. 혹시 아시는 분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몇 살 때 시작했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7살이요? 8살? 3살? 3살이요? 네, 사실 정답이 나왔어요. 저는 5살 때 제가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5살 때 이제 제가 처음 리듬체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요즘 5살 아이들을 보면은 겨우 말을 하고 말을 정말 안 듣기도 하고 그때 참 뭘 알고 시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을 이제 바꿔놓을 만큼의 진로를 저는 5살 때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진로 선택은 그렇게 대단하게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하게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찾아왔고 5살 때 시작한 리듬체조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살 때 저는 이제 어린이대공원,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살았었는데 우연히 이제 엄마랑 매일매일 공원에 가다가 제 1회이자 마지막이었던 리듬체조 어린이 교실이라는 이제 플래카드를 보게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좀 통통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예쁘게 자라고 조금 더 날씬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나로 저를 이제 체조 교실에 데리고 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리듬체조가 뭔지 전혀 몰랐고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고 저도 모르고 그냥 언니들이랑 놀고 친구들이랑 리본 들고 뛰어다니고 하는 게 재밌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취미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신기하게 제가 꾸준히 다녔어요.
다른 것들은 되게 꾸준히 못했었는데 리듬체조는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아, 이 친구는 리듬체조 선수를 시켜야 된다. 초등학교 리듬체조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권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그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리듬체조 부? 초등학교에 리듬체조부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꼬꼬마 소년지가 네, 리듬체조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과정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되게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듬체조부가 있는 학교가 이제 사립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학교였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막 가정 형편이 사립초등학교를 고민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에 갈 때 이제 부모님, 엄마도 일하시고 아빠도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를 학교를 보내주시는 거를 제가 막 8살, 9살이었는데도 뭐 10살? 이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그때 그렇게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이제 저의 재능을 믿어주시고 또 그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신 그런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8살? 여러분 8살 때 기억나세요? 다? 안 나세요? 저도 잘 안 나는데 그때 막 밤 9시까지 제가 연습을 했어요. 근데 물론 올림픽 나가는 것처럼 준비는 안 했겠지만 언니들 연습하는 거 그냥 옆에서 계속 따라하고 그냥 신기해서 계속 체육관에 있고 그래서 밤 9시, 10시까지 제가 했었는데도 힘든 줄도 모르고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꼬꼬마 소년들은 리듬체조를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꿈, 목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친구들이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너는 진로를 빨리 찾아서 정말 좋겠다. 그냥 딱 하나 정해놓고 그것만 하면 됐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데 잘하는 일을 사실 저는 한 번에 찾은 셈이다 보니까 되게 시간 절약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대통령이요? 그쵸, 네, 단골, 네, 대답이죠. 대통령 또 되게 많은데요. 혹시 네? 피아니스트, 의사 또 있어요? 선생님? 작곡가,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항상 유치원 때 우리 가면은 항상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뭐 그려보세요, 뭐 적어보세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어렸을 때 기억은 그냥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 따라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옆에 친구가 간호사 이러면 간호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리듬체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했는데 국가대표라는 게 있다고 들은 거죠. 이제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아 그럼 나는 국가대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꿈이 되게 우연치 않게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고 올림픽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아 나는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되게 막연하게 꿈을 그렇게 정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TV에 나오고
엄청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도 정말 제가 감히 생각하기엔 처음 시작은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대단히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처럼 정말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겪는 우연한 모든 일들이 정말 미래에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하는, 내가 성공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솔직히 지금 당장 나는 뭘 해야지라고 확실하게 정하신 분 있으실까요? 내 꿈은 이거야, 내 인생 꿈은 이거야.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되게 꿈이 될 수 있고 또 아직 목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6살이거든요. 벌써? 네, 벌써 26살인데 저도 되게 어리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더 우리 같이 다 어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열정이 생기는 일을 천천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선수 시절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PPT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꼬꼬마 소년제가 점점 커서 목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해요. 사실 제가 이제 뭐 꿈을 향해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나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이런 거 여러분 다 가셨죠? 가셨어요? 네, 저는 그런 거 못 갔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막 서럽고 되게 너무 아직까지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거지만 희생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학창 시절을 조금 희생하고 제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막 수련회 가고 여행 가고 좀 귀찮으시더라도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점점 차세대 뭐 주니어 국가대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년체전에서 뭐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구체적인 이제 목표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듬 제조 국가대표 되기. 일단 국가대표가 돼야 제가 국제대회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중학교 때 코치 선생님이 노트 하나를 사주신 다음에 그 앞장에 정말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막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싶고 몇 년도에 이렇게 하고 싶고를 그냥 빼곡히 적어가고 매번 제가 일기나 운동 일지를 매일매일 썼는데 쓰게 하셨는데 그때 항상 앞장을 보다 가다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되게 명확하게 제 머릿속에는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들이 저의 인생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대표가 되고 국가대표 되자마자 아시안게임 나가서 메달을 따고 메달을 딴 다음에는 올림픽에 나가야겠다. 이게 저의 명확한 목표였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자기계발서 책이 있는데 혹시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나요? 되게 예전 책인가? 네, 뭐 그런 뭐 자기계발서 한참 유행할 때 초반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정말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그림을 그리듯이 정말 생생하게 이렇게 상상을 하라고 했었고 거기서 이제 꿈 드림보드를 작성하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꿈들을 계속해서 적어놓고 계속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했어요. 그래서 집에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뭐 국제대회 나가는 유럽 선수들 사진 이렇게 1등, 2등, 3등 사진에
한 3등쯤에 제 사진을 붙여놨거든요. 1등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짜 실제로 제가 원하는 꿈들을 되게 명확하게 상상을 하고 명확하게 항상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마무리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노트를 쓰고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얼만큼 미래에 아주 먼 목표가 있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얼만큼 그 목표에 가까워졌는지를 체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과연 오늘 1에서 10이 있다면 한 어느 정도 했을까? 어느 날은 9 한 적도 있고 어느 날은 2밖에 안 한 적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그날 제가 내 자신을 돌이켜서 그렇게 생각해보는 게 저는 운동선수로서 되게 좋은 습관이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중학교 생활, 주니어 생활을 끝나고 리듬체조는 17살부터 시니어 경기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시니어 선수가 되고 그러면서 그 첫 해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니어 처음 데뷔 무대인 세계선수권 대회,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2010년에 제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국내에서 제가 훈련을 했었고 국내에서는 계속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나가면서 그래도 결승 안에는 내가 들겠지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갔는데 정말 이 세계대회 분위기 그리고 그 정말 잘하는 선수들의 그 아우라 이런 것들이 너무 세서 제가 기가 죽기도 하고 정말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경기장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떻게 경기를 정신없이 했는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안게 돼요. 그래서 개인 종합 결승은 24명, 24명까지 들어가고 24명 안에는 내가 들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되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게 되거든요. 다음 제가 여기서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네, 미리 보여주셨네요. 제가 맞춰달라고 했는데 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32위를 해요. 여러분 처음 대회를 나가서 24명 안에는 들겠지, 뭐 20등 안에만 들면 이렇게 했는데 32위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사실 되게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국제대회를 처음 나가봤고 그리고 이 대회 끝나고 2달 뒤에 제가 목표했던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끝났고요. 네, 전현재 선수. 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는데 아시아 선수들에서도 제가 6등, 7등? 전혀 순위권에 가깝지 않은 등수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때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많이 반성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그래서 그때 제가 17살 때 러시아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러시아 말을 하나도 몰랐거든요. 혹시 러시아로 인사하셨어요? 러시아어? 네, 그 러시아 말을 들어본 적이 저희가 없잖아요.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는 스트라스위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어렵고 저도 되게 힘들었고 그때는 안녕하세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밖에 몰라가지고 제가 혼자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정말 무섭고 낯설고 러시아 하면 사실 되게 무서운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막 춥고 정말 춥고 아무것도 없고 운동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만큼 저는 정말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로 전지훈련을 그렇게 가게 됐는데 아직도 막 그때 공기, 막 그때 날씨, 그 친구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뭐 저한테서는 거의 연예인이었거든요. 그 운동 잘하는 러시아 친구들이. 그래서 막 연예인이 막 내 옆에서 운동하고 있고 막 이런 게 저는 되게 신기했었고 그만큼 기죽으면서도
그만큼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 선수들인 만큼 정말 세계 최고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훈련할 때는 진지하게 임하고 또 그만큼 또 자유로운 분위기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부럽기도 했었고 거기서 제가 되게 느끼면서 제 성향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훈련하는 비용이 제가 가서 숙소, 선생님 코치 비용,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작품 수정비 같은 거 해서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맞춰보실래요? 한 달에? 한 달 훈련비, 러시아에서. 얼마요? 300만 원이요? 300만 원보다 좀 비쌌어요. 700? 700보다 좀 더 비쌌어요. 3천? 네, 그 중간. 1000! 네, 1000. 네, 맞아요. 네, 제가 상품을 드릴 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때. 근데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저는 17살이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훈련비를 그냥 쓸 만큼 여유롭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는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이제 티를 안 내시고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면서 저를 보내주셨지만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1분 1초가 우리 부모님도 정말 고생해서 나를 보내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코치 선생님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열정이 불타올랐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속 현실을 조금 슬프지만 현실을 빨리 깨닫고 정말 내가 만약에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면 저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조건 메달을 땄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압박감도 많이 느끼고 되게 힘들어하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겨냈던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운동이 너무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겨냈던 방법은 저는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눈을 감고 그 경기장에서 내가 막 메달을 걸고 아니면은 막 TV에 이제 막 동메달을 땄다라는 막 기사가 나오거나 인터뷰를 하는 상상까지 정말 내가 인터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지? 그때 얼만큼 기쁘겠지? 이런 것들을 막 되게 디테일하게 막 머릿속에서 드라마를 쓰면서 제가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힘을 제가 얻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좀 뭐 도전하는 일이 좀 힘든 일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저는 정말 그 대회를 나갈 때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마치 제가 전쟁을 나가본 적도 없고 군대를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정도로 정말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떨리고 누가 막 기자들이 막 기대를 하는 인터뷰를 해도 이제 그거는 정말 뒷전이었고 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경기를 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팀 경기를 제가 먼저 경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4명이서 개인의 종목을 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는 거였는데 그 모두가 바라봤을 때는 팀 경기가 메달 전망이 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언니들과 함께 되게 으쌰으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팀 경기에서 아쉽게 일본한테 져가지고 4등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전광판에 이렇게 등수가 나오는데 막 손이 떨리고 저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정말 너무 슬펐고 아닐 거야 막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막 아니라고 막 혼자 그냥 계속 다 맞는데 그냥 아니라고 막 저 혼자 주문을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딱 그 진행 요원이 1, 2, 3등 국가 빼고는 다 이쪽으로 나가세요 하고 탁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울먹울먹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프레스 라인이 있잖아요. 기자분들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KBS 뭐 MBC 이렇게 TV 이렇게 찍으시면서 기자분이 인터뷰로 아쉽게 4등을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정말 막 엉엉 울 인터뷰 영상이 아마 인터넷 어딘가에 지금 떠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이 다 지워지고 막 고등학교 1학년이 막 울고 막 눈 붓고 막 이런 과거가 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숙소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 인생은 막 끝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서 너무 절망스럽고 하지만 이제 개인 종합 혼자서 하는 제 이름 걸고 하는 경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미 눈은 부어있고 컨디션 엉망이고 정말 다시는 못할 것 같고 이랬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그 멘탈 트레이닝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요즘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아 멘탈이 강하다. 이게 멘탈 트레이닝이 된다. 근데 실제로도 그런 정말 스포츠 선수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스포츠 심리학 이렇게 해서 정말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박사님이 계시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저를 도와주신 스포츠 멘탈 트레이너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렸죠. 국제 전화를 막 드려서 엉엉 울고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엄청 많이 울고 했는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 진짜 저는 기억이 되게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가 연습한 네 실력이 줄어들진 않는다.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너가 여기서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너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랑해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 1초 1초 무대에 올라서는 그 순간순간에 집중하고 온전히 내 자신이 되어서 경기를 하고 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그냥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들으면 참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이야기여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해서 했죠. 그 경기장에 나가서 제가 완벽하게 경기를 펼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결국에는 네, 다 넘겨주세요.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銅메달을 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 종합부銅메달을 따게 돼요. 되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화장 제가 해서 거의 생얼이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되게 해맑지 않아요?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거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그때 이제 국제대회 그렇게 큰 국제대회 막 TV 중계가 되는 대회에서 메달을 따본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면 운동선수들이 되게 멋있게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되게 어색하게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너무 건방져 보이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막 되게 재밌는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정말 해맑게 제가 아시안 게임에서 최초로銅메달을 따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고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銅메달을 땄잖아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목표 국가대표 되기, 두 번째 목표 광저우 아시안게임銅메달 따기. 정확하게銅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다음 목표가 이제 올림픽, 런던 올림픽 진출하기였는데 런던 올림픽에 진출하기 전에 저한테 하나의 큰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도 내 꿈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오히려 되게 신나서 막 하루하루 힘들어도 막 정말 재밌게 막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결심했던 거는, 아 정말 내 자신이 돌아봐도 와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없었다를 내가 인정해 줄 때까지 열심히 하자. 뭐 코치 선생님이 잘했어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게끔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대회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제가 세계선수권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실 거예요. 2011년도에 공봉 종목을 제가 한 거고, 그게 마지막 종목이었고 제가 올림픽 출전을 확정짓는 순간인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이때부터 이제 그 제 걸음걸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깨 흔들면서 걸어가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패러디 놀림을 제가 받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게 막 제가 예쁘게 걸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큰 체육관을 너무 제가 압도당하니까 내가 압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최대한 높이 들고 어깨를 쫙 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음걸이가 나왔는데, 네, 한번 2011년도 영상을 같이 공봉 종목 볼게요. 네. 끝났고요. 네, 제가 고등학교 그러면 2학년 이제 때입니다. 네. 이제 공복만 잘하면 올림픽 진출이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선에서 공공 종목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을 했었죠. 네. 이번에도 한번 네, 이 기대해 걸음걸이. 봅니다. 네, 참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경제,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각오가 아주 남다를 거예요. 볼은 아름다웠다면 공공은 굉장히 경쾌하네요. 보십시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의상과 음악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새가 날아가도 아주 가볍게 난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뒤에 던져서 잡으면서 회전하면서 동작 깔끔하게 보고요. 신나게 파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조금만 더 이렇게 외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12개의 난도를 완벽하게 소화하기에 굉장히 힘이 들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바란스 난도 3번의 회전 동작 정확하게 마무리했고요. 던져서 다시 뒤던져서 또 회전하면서 가는 동작 마무리. 마무리 정말 멋졌어요. 이제 됐다. 본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정말 환호하고 있습니다. 네, 만세를 부르는군요, 코치들이. 본인보다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코치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제 표정도 되게,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그때 너무 긴장되고 죽을 만큼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냈다는 거에 사실 굳이 제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딱 마지막 던지고 딱 받았을 때 그 표정을 보면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기를 마치고 11위로 이제 런던 올림픽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사실 너무 꿈만 같은 일이었고, 뭐 런던 올림픽 진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인생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꿈을 벌써 이룬 셈이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진출은 이제 하니까 결승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말 또 올림픽을 향해서 정말 쉴 틈 없이 또 제가 달려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너무 힘들었고, 아, 대한민국 선수가 어떻게 10등 안에 결승에 들지? 절대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와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가까운 분들만 저를 되게 믿어주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인데 이거를 그냥 날려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꿈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 무대에서 움직이는 한 발 한 발이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말 그 과정에서 부상도 있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제가 이제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고,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런던 올림픽에서 결승에 들어가게 돼요. 정말 기적같이. 네, 그리고 이제 개인 종합 5위라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정말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런던 올림픽 예선 때 제가 신발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리듬체조 선수가 대회, 전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데 연습할 때도 올림픽에서 신발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액땜을 올림픽에서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슬프고 했는데 제가 막 맨발로 돌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승에 겨우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 영상도 한번 보실 텐데 이번에는 호프 영상 볼 거예요. 근데 그 2011년 방금 봤던 영상보다 1년 뒤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정말 저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런던 올림픽 경기 호프 영상 한번만 볼게요. 네. 네, 이때도 여전히 그 걸음걸이는 It is the difficulty that's separating the gymnasts because we've seen them all perform so well. 이때 딱 제가 이 포즈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와, 내가 진짜 올림픽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Superb control coming out of that pirouette. The music and the movement for this is giving me goosebumps. Well, she's done it again. Listen to that response. Such a fantastic routine, so artistic. I really didn't want to speak through it, but it seemed to carry its own presence. Well, some 이땐 young 좀 Jane. 자연스러워요, 이제 안녕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런던 올림픽도 저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제 영상을 보는데 약간 손에 땀이 나네요. 지금 봐도. 그래서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 막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사실 되게 담담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 무대에 대해서 하루에도 10번씩을 상상을 했었기 때문에 아, 그냥 내가 계속 매일매일 생각하던 곳에 내가 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미지 트레이닝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대한민국 선수로서 또 아시아 선수로서 5위라는 거는 되게 엄청난 기록인데 사실 제가 동메달을 딸 뻔했어요 이때 대회 때. 근데 제가 공봉을 이제 던져서 2번 불러서 받는 과정에서 하나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제가 지금까지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5위도 저한테는 엄청난 일인데 딱 저를 대회 끝나고 보시는 모든 기자분, 모든 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상처였어요. 정말 너무 5위도 행복한데 그게 딱 내가 그래도 조금의 실수가 있었던 게 평생의 후회로 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저희 어머님도 그때 런던 올림픽을 보러 오셨는데 뭐 어머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경기하는 거를 런던까지 오셔서 경기장 바깥에 나가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사실 200%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80%밖에 제가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정말 축하를 받고 정말 행복한 그런 런던 올림픽 경기를 제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음에 제 엄청난 이야기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때 은퇴를 했어요. 혼자서 19살에 부모님과 모든 분들에게 은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이 은퇴 선언을 한 거죠. 부모님한테 사실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고 이제 시작인데 그만두면 어떡하냐 막 주변에서 난리 나고 저는 그때 2달 동안은 아예 리듬 체조를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왜냐면 참 이게 문제인 게 우리는 막 그렇게 배우잖아요. 너 이것까지만 하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꿈을 이룬 거야. 하지만 그 다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런던 올림픽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을 만큼 몰두했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되게 많은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그만두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른들의 설득에 못 이겨서 제가 다시 러시아로 훈련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막 부드러기가 올라오고 이유 없이 막 눈이 붓고 막 열이 나고 막 이런 상황들까지 마주하면서 다시 시즌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슬럼프가 이때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제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5위를 또 기록을 하고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볼 종목에서 은메달도 따고 했지만 사실 그냥 메달을 딴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었고 이제 언론의 기대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손현희 선수 이번에 6등 하면은 전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린 나이에 막 내가 조금 실수했는데 그게 막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게 조금 그냥 어린 마음에 되게 싫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때도 있고 막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에게 또 다른 목표가 다행히 생기게 되는데요. 2014년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돼요. 인천 아시안게임 보셨어요, 여러분? 뭐 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 네,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국내에서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에서 하는데 금메달을 따야죠.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경기장에 거의 막 70%는 우리나라 분들이 오실 텐데 대한민국 분들이 오실 텐데 내가 거기서 나 조금 힘들다고 실수하고 메달 못 따고 하면은 너무 제 인생 평생 후회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다시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힘들었던 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해야 본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관심도 더 많이 받고 해서 이제 막상 근데 또 인천 아시안게임이 다가와서 제가 딱 경기장을 가보니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사실은 리듬 체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게 몇 년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를 보려고 줄을 체육관 밖에 막 1시간씩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을 가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막 너무 마음이 신기하기도 했고, 아, 정말 이 많은 분들이 정말 어쨌든 나를 응원해 주시러 오시는데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내가 조금 기분 안 좋고 힘들다고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생각보다도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 경기장 꽉 찬 분들이 다 이제 막 정말 대한민국 태극기를 막 흔드시면서 하는 게, 아, 정말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정말 운이 좋다. 뭐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고요. 정말 다행히도,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인천 아시안게임 제가 금메달을 따게 돼요.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되게 딱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큰 대회에서는 잘했어요. 막 짜잘짜잘하게 되게 중간에 되게 못하고 되게 실수했던 것도 많은데, 다행히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제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금메달을 따고 그 많은 그 큰, 사실 제 꿈이, 아, 내가 이렇게 국가대표도 하고 국제대회도 나가는 운동선수로서 애국가 한 번은 경기장에 크게 한번 울려 퍼지게 하고 내가 은퇴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꿈이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그 큰 경기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다 같이 일어나서 애국가를 듣게 돼요. 근데 그때 막 엄청 또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번지고 그런 사진이 되게 안 예뻐서, 네, 조금 슬프긴 하지만, 네,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감동이 있는 순간이었고, 또 제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저를 정말 억지로라도 은퇴하지 않게 말려주신 부모님과 뭐 주변 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또 그것도 잠시 이제 바로 인천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저는 또 은퇴를 시도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시도죠, 은퇴 시도. 근데 또 거의 묵살 당합니다. 네. 왜냐면 또 올림픽이 2년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적으로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정말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인데 자꾸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이제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막 사춘기가 제가 봤을 때 그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즌을 2015년도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또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됐던 게 2015년에 광주에서 또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인천에선 잘했는데 광주에서 또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바짝 열심히 해서, 그때도 이제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종합 금메달, 또 호프볼에서 금메달 해서 3관왕이라는 또 좋은 결과를 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네, 3관왕이라는 결과를 일단 내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음 거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큰 대회를 나가고 인천에서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보고 있는데 긴장감을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물론 막 되게 과학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뭐 심호흡을 크게 한다,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근데 긴장감이라는 게 사실 자신감이 있으면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대회를 맨날 똑같은 대회를 하면 매번 떨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자신감이라는 게 제가 감히 생각하기에 정말 엄청난 노력 끝에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은, 아, 내가 자신감을 가져야지 오늘, 이게 아니고 그거를 준비했던 시간들, 하루하루 1시간 1시간 1분 1분 동안 내가 정말 꽉꽉 채워서, 내 스스로는 정말 잘 알잖아요. 내 코치 선생님, 내 선생님은 내가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내 스스로는 내가 이만큼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나는 진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면 비로소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운동을 해봤을 때 느꼈던 게 정말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걸 넘어서서 약간 되게 평화롭거든요. 되게 욕심도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감정적으로 그날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무언가 목표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뭐 하나를 정해놨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만큼은 정말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할 만큼 준비를 하시면 그 당일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긴장감을 좀 덜어내실 수 있고 그때 이제 멘탈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드세요? 네, 슬럼프가 있었냐고 많이도 물어보셨는데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저는 슬럼프가 런던 올림픽 이후부터 쭉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 뭐 직업적이든 꿈이든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그게 꼭 좋지만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꼭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로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하면은 뭐 친구들과 놀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제한적인 게 많이 생기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포기해야 되고 힘든 훈련들을 견뎌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되게 힘들다라고 느꼈던 거는 어느 순간 이제 결과를 더 많이 생각하고 되게 지쳤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간에 어떤 꿈이든 어떤 도전을 하던 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진짜 나를 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막 슬럼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2015년 광주 유대 끝나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이제 그 2016년 올림픽 나가기 전에 또 참가를 하는데 그때 제가 시합을 정말 못했어요. 막 시작하자마자 리본이 날아가고 리본 주우러 막 뛰어가고 이렇게 대회를 해서 11등으로 또 출전을 하게 되는데 4년 전에는 11등이 기적이었지만 4년 후에 11등은 저한테 거의 절망적인 숫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울기도 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제가 그만큼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되돌아보면서 조금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였고 또 그런 저에게 있어서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시즌에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에게 있었던 슬럼프는 그냥 단순히 슬럼프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곡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무대를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마지막 무대는 이제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제가 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니까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이고 내 인생에서 리듬체조 선수라는 타이틀을 정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대회였고 저는 이번 대회만큼은 절대 후회 없이 내 스스로가 돌아봐도 내 스스로가 감동할 만큼 노력하고 결과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참 되게 힘든 과정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올림픽을 잘 마치게 되는데요. 마지막 경기를. 그래서 마지막 영상 리본 영상 한 번만 더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리듬체 선수로서의 마지막 경기하는 순간이었고요. 되게 생각보다 덤덤했고 믿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저의 선수생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는 해피엔딩을 위해서 마지막 시즌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17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노력을 했는데 그 17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했던 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갔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게 내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잊을 수 있고 내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 잊을 수 있지만 이제 제 스스로는 절대 그 실수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정말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리듬체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시즌까지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리듬체조를 하면서 단순히 기술만 배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저는 정말 단단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들을 견뎌내는 법도 저는 배운 것 같고요. 또 가끔은 노력이랑 비례하지 않는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정말 은은하고 좀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제가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음 거 보여주시면 다음 PPT 넘겨주세요.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해서 아이들도 많이 가르치고 있고 리듬체조 저변 확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리듬체조가 많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 아이들이 시작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거 리듬체조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막 강연한 것도 그렇고 제가 리듬체조를 앞으로 뭐 가르치는 거, 아이들 가르치는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올릴 거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구독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정말 평범한 26살처럼 제 진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도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다시 돌아와서 체조 쪽 일을 계속 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저의 새로운 시작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원하시는 것들 그런 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지나고 어른들이 저한테 너 운동할 때가 좋았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힘들게 다가가는 과정들도 다 이제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긴 이야기를 너무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시작이란 멋진 강의를 해준 우리 손연재 강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 김천의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또 특강으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연재 우리 체조 여자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청소년 동아리